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과는 다른 시선을 가져야 기회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없나 둘러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남들 따라가기도 바쁘죠. 비트코인도 먼저 한 사람이, 주식시장도 먼저 한 사람이, 부동산 시장도 먼저 한 사람이 기회를 가져갔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다양하게 나왔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은 때죠. 자, 여러분 요새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신가요? 극소수예요. 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사가 또 나와요. 그리고 기사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기사로 계속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기자님들도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정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전 좋았고 그걸로 이제 요번에 한번 소스가 만들어져서 오프 강의를 했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뭐 제 댓글들 찾아보면은 그 강의가 어땠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그런 식으로 기회를 좀 찾아내곤 하고요. 이런 기사들도 제가 말한 거랑 연관성이 없지 않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계속 쌓이는데 한덕수 총리 규제 없애고 대출 늘릴 것. 이게 기사에 나왔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러분 그 총리님들의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일단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돌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기재부 장관님들이 이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정치적으로 뭔가 좀 스타성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모니터 앞에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국무총리님은 생각보다 TV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도 TV에 잘 안 나와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야 기재부 장관님이 누군지 대번에 알겠지만 시중에 나가면 기재부 장관님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반면에 국토부 장관님이 누군지는 대부분 아시죠. 뭐 착각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이쪽 영역에 빠져 있는 터라 제가 약간 오해를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유명도가 달라요. 그럼 당연히 더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구의 얘기를 잘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지난 정권 때 대통령님 얘기 그대로 들어서 성공하신 분들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님 얘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무총리님들은 실제로 이 정책을 가져갑니다. 실무를 많이 보시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인하가 큰 문제로 제기될 것 같다. 이, 이 우리 경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고 계신 거고 이게 미분양이나 지방 부동산까지 다 포괄하는 거예요.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면서 대출도 과거보다 풀어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면 현 정권은 부동산 가격이 이런 식으로 가면 미분양이 쌓이면 사실 부동산 가격 내려간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가격 내려가는 거랑 이분들이랑 상관도 없고 가격 내려가는 거랑 우리 경제에 영향 미치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첫 번째, 거래량의 일정량을 못 넘으면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분양이 쌓여서 건설사가 망하면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면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면 개인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면 국가가 망하고 연쇄도산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막 나서서 막 미분양이나 PF 대출 부실라는 거 막 틀어막잖아요. 이게 걔네가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연쇄 이게 도산할까봐 그거 막는 거거든요. 보면 부동산 가격 문제는 분명히 전 정부에 있었던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금리도 낮은 데다 유동성이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정치적으로 서로 싸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 다 보면은 막 정치적 발언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알았어. 전 정권도 뭐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집값이 뛰었어. 그러니까 전 정권 탓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려 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전 정부에선 공급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징벌적 수요 억제책을 줄이면서 공급을 해야 한다며 전 세계의 금리가 10배쯤 올랐고 부동산 수요는 줄었다. 금리를 올리는 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을 했다. 무슨 말이냐? 현 정권에선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전 정권이 수요를 억압했던 걸 좀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공급도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전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보다는 전 정권에서 이런 여건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봤을 때 미분양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거 이 두 개는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도 얘기해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특례 보금자리론 있잖아요. 그게 왜 나왔을까요? 나올 만한 이유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 시야가 중요한 거고 아무래도 총리님이 얘기한 대로 정권이 앞으로 이런 방향을 펼쳐나갈 건데 이게 문제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올리겠다는 게 아닌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이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정을 펼치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또 올릴 거면 임의적으로 또 올릴 거면 부동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보면은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분양을 소진시키겠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미분양을 소진시켜서 국내 내수 경기의 위험함을 없애겠다. 두 번째로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저 같은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 미분양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찾아본 과거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걸 막 데이터랑 만들어가지고 전략을 이렇게 펼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 그거 한번 분석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혹시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요거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거래 가액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과거 부동산 역사를 다 공부해야 되고 비슷한 시점도 찾아내야 되고 어떤 작동 원리도 일정 이상 내가 알아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시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리고 싶다고 내려지지도 않고요. 지난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많이 했지만 결국 아쉽게도 잡지 못하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뭐 어떤 여건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뜻대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랑 저랑 다 봤죠. 다만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전 정권은 뭘 하겠다고 했죠? 규제하겠다. 다주택자 규제하고 그리고 1가구 2주택자 규제하고 그 다음에는 1주택자 규제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서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갈 때까지 실제 거주할 한 집의 집배권 다 규제하겠다. 대출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으로 누가 돈을 벌거나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걸 막겠다라는 테마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시세가 올라간 거예요. 시세가 올라간 건 후행적인 거예요. 시세가 오를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걸 앞으로 펼쳐나갈 건데 이렇게 다 발표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현 정권도 이제 부동산 푼다니까 가격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분양을 해소시키겠구나. 거래량을 늘려놓겠구나.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연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최첨단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 옛날에 스마트폰 나올 줄도 몰랐지만 부동산은 똑같아요. 나라가 땅 팔고 건설사가 집 짓고 대출 받아서 분양하고 수분양 받은 다음에 전세 넣거나 월세 넣거나 다시 팔아먹고 돌리고 가다가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고 맞잖아요. 이 원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큰 판의 변화는 없거든요. 그럼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도 과거에 이런 내용이 반복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요. 국토부 장관님도 기재부 장관님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싶어요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올려봤자 뭐가 좋겠어요. 욕만 먹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목표를 밝혔잖아요. 그럼 아까 두 가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컨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오해를 낳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너 부동산 가격 올릴 거야? 역시 투기꾼들 편이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저번 정권은 규제로 때려잡으니까 당연히 때려잡아야지. 투기꾼은 안 돼. 때려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개인별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건 내 자산, 내 소유권, 돈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목표가 돈을 버는 거라면 그거에 맞게 목표 설정을 하고 나서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얘네 올린다, 쟤네 내린다 이러면은 지난 정권에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내 감정 소비만 되거든요. 제 채널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 분석해서 돈을 벌어내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 같이 아까 그 두 가지를 앞으로 정권이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는지 가져갈 건 없는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